자, Chapter 6 Affective Factors입니다. 여기는 앞에서 지금 봐오던 거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개인적인 차이, 학습자들의 멀티플 인텔리전스부터 시작해서 개별적인 어떤 차이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어펙티브적인 측면이 얼마나 학습에 영향을 주는가 안 주는가인데, 이 부분에는 그렇게 양이 많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시험에 관련된 상황별 중심으로 또 내용 중심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딱 보고 이 부분은 6, 7은 좀 빨리 지나갈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아이의 뭐 특징들, 따뜻한 성격과 extrovert와 friendly하고 이런 성격들이 얼마나 학습에 영향을 끼치는가, 뭐 재미가 있고 학습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개별적인 정의적인 측면의 학습의 연관성입니다. 시험에서는 뭐 어펙티브 자체가 시험에 나오기는 힘들겠죠. 어펙티브 도메인이 어떤 측면인지만 아시면 되는데, 감정적인 측면이라는 거입니다. 더 이상도 더해야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인지적인 측면의 내용인데, 감정에 대한 것도 학습상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것들, 그리고 뭐 많은 아이들 앞에서 민망함을 경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펙티브적인 거에서 이해 가능한 입력, 이해를 받는 것에 방해를 일으키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어펙트 하면은 사실 대부분의 내용이 self-esteem, 나라는 사람의 어떤 자존감에서 시작이 되는데, 일단 전 단계 여기 보시면은 이 용어를 이해만 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랭귀지가 모든 인간 행동의 본질이긴 한데, pervasive phenomenon in humanity cannot separate from who I am 이라고 되어 있죠. 나라는 사람의 아이덴티티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랑 다른 사람이랑 연결해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그 언어가 수행하는 건데, 자, 커뮤니언 하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의식적인 거에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성찬식을 영어로 커뮤니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페릭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나라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페릭 커뮤니언이라고 합니다. 이 페릭 커뮤니언 과정에서 모든 언어는 인터퍼스널적인 기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이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내가 딸이고 엄마와의 관계 형성, 언어이죠. 친구와 친구, 그리고 뭐 또 교수님과 나, 그리고 또 내가 교사로서 다른 아이들과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언어를 통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Language used to express the created atmosphere, shared feeling, 공감하는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사회성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인 것이지 정보 전달 차트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impart information은 transactional language function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 이 fairy communion이라고 하는 것은 interpersonal적인 language 유스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빨리 갑니다. 이 부분은 길게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self-esteem 모든 것은 여기에서 확대되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self-esteem. 이건 역시 시험에서 나오기는 힘듭니다. self-esteem이 약하냐 강하냐에 따라서 모든 게 갈라집니다. self-esteem은 나라는 사람이 affective적인 영역 활동인데, can be carried out without some degree of self-esteem. 어떤 것도 나라는 사람의 나를 귀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은 self-confidence와 knowledge of self, self-efficacy 등등이 있다인데, 여기 앞에 안 봤는데 잠깐 볼게요. Heart of virtually every aspect of human behavior. 인지적인 것 그리고 정의적인 것 없이
절대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라고 먼저 언급했고요. Self-esteem은 psychological social phenomenon within individual evaluates his or her confidence and own self-worth according to set of value. 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입니다. 내가 나에 대한 가치평가입니다. 당연히 뭐 나는 귀한 존재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아니죠. 내가 나에 대한 가치평가가 굉장히 낮은 어떤 한 개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어떠하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글로벌한 것과 시츄에이션한 것과 태스크적인 것, 이런 것들은 타고난 것, 그 다음에 상황에 따른 변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과업을 접하게 됐을 때 내 자존감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내려가는 쪽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설명하는 건데, 이것 역시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막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뭐 내가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어떤 수학을 풀 때 자존감이 낮아진다든가 뭐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뭐 특정한 particular context 상황, 뭐 일이라든가 뭐 이제 놀 때 이상하게 자존감이 좀 낮아서 친구들과 관계가 형성을 잘 못한다든가 이런 등등 그냥 self-esteem의 연관입니다. attribution theory,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존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노력에 대한 결과물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attribution theory, 귀인 이론은 explanation for success, failure, achieving personal objective, 개인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능력과 노력이라는 것과 과업과 운이라고 하는 어떤 이 네 가지로 나누었을 때 perceived difficulty of task, 요렇게 나누었을 때 귀인이 자존감이 attribution theory 측면에서 self-efficacy가 높은 사람은 대부분 능력과 노력에 초점을 귀인을 돌리는 것이죠. 내가 실패하면은 노력이 부족해, 내 능력이 부족해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자존감이 낮아서 귀인적으로 내가 실패의 원인이나 성공의 원인을 돌리는 사람들은 이거 너무 어렵잖아, 나는 어차피 해서 안 돼, 이거나 이거 완전 나는 운이 안 좋으니까 뭐 실패하는 거야 라고, 어디에 내 실패나 성공의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attribute,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내 안에서. 아시겠죠? 정의적인 겁니다. 내 안에서 이거는 내가 왜 성공했다 실패했다에 대한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찾는 겁니다. 사실 심리학적으로 이거는 뭔가 결과에 대해서 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찾는 건데, 이렇게 난이도라든가 운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들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학습에 있어서 성공적이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self-efficacy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노력과 능력에 초점을 두고 더욱더 그것을 성공하려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사람이다. 개인적인 정의적 차이. willingness to communicate, 마찬가지로 상황이 주어졌을 때 given a choice, 말을 많이 한다가 아닙니다. willing 하는데 communicate 한다라고 하는 말은 말을 많이 한다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underlining continuum representing proposition, 성향을 얘기하는 건데 의사소통의 의지력입니다. 뭐라고 했죠? 의사소통의 의지력. 상황이 주어졌을 때 말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데, 영어를 처음 배울 때는 말을 주어져도 입을 닫고 있죠. 자, 이거는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가 아닙니다. 말이 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입을 열어서 말을 하려고 하는 리스크 테이킹 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컨피던스가 있는 사람이 EWTC가 높습니다. 다시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하는 구인과 그 다음에 여기 컨피던스가 있는 사람, 둘 다 리스크 테이킹 뿐만 아니라 특히 컨피던스, 정의적인 측면이겠죠. 컨피던스는 왜 컨피던스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까? 나 괜찮아, 나 안전해, 나 귀한 사람이야,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 뭐죠?
오류를 범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켜낼 수 있는 단단한 자존감이 있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의 귀함. 따라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말을 하는 겁니다. 기출에서 딱 한 번 나왔습니다.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객관식 때.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나 WTC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개별적인 차이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노베이션은 앞쪽에서 굉장히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디펜스적인 이노베이션인데 나를 지키려고 하는 언어적인 자아에서 생긴다는 거입니다. 그래서 프레이zal 에고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 학상에서 언어적인 자아가 있는 것이죠. 자아는 뭡니까? 나라는 사람에 대한 명확한 다른 사람과의 경계이죠. 그래서 trust to organization value belief which a fragile self-esteem has been founded.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기초하고 있는 자존감에 대한 평가인데 그것이 위협을 받게 되면은 walls of inhibition,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학상에서는 대부분 랭귀지 에고에 대한 것의 기초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내가 위협받는 상황, I'm really anxious about possible making mistake, 뭐 아니면은 I was embarrassed when a whole class started laughing at me 등등이 이니비션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니다.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닙니다. 대부분 이런 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스피킹 지도에서 100%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Why are you so being quiet? 왜 조용하냐? 이유는 이니비션입니다. 제가 출제 상황을 머리에 다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마디씩 던지는 거니까 그냥 한 번씩 고개 끄덕끄덕 하면 됩니다. 외우려고 하고 너무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리스크 테이킹 마찬가지 인텔리전트 게싱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질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리스크가 왜 중요할까요? 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안 서는 상태에서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한번 질러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학습에서 꼭 필요한 것이죠. 게스 해봐야 되니까. 근데 인텔리전트 게싱이라든가 뭔가 중간 언어 지식이 완전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은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주변에 친구나 뭐 많죠? 뭐 말을 할 때도 주저하지 않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리스크 테이킹적인 성향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WTC의 내용의 어떤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리스크 테이킹. 자, 하이 리스크 테이킹과 로우 리스크 테이킹, 마드 리스크 테이킹 등등 이렇게 나누는데 뭐 리스크 테이크가 뭔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앵자이티 개인적인 정의적 측면입니다. 어펙티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앵자이티 자체가 왜 나오는지를 봤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self-efficacy도 나오고 이노베이션도 나오고 리스크 테이킹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학습과 언어도 뿐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의 모든 본질은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인 사람과 아니야 나는 불안해, 나는 실패 가능성이 있어, 나는 무가치해, 이렇게 잠재의식 속에 있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심리학적으로 셀프 이스팀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렇게 파생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앵자이티는 이런 뭐 스테이트와 트레이트 필요 없고요. 앵자이티는 남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앵자이티에서 지금 디빌리테이티브와 퍼실리테이티브로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디스팅션은 자 harmful한 것과 helpful한 앵자이티가 있다인 거예요. 불안감은 사실 자존감이 어떠한 거 하냐에 따라서 건강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있어서 나 괜찮아, 굉장히 긴장되지만은 할 수 있어, 더 잘할 수 있어, 연습했을 때보다 시험은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촉진을 하는 불안감. 그러니까 흔히 뭐 영어로는 little butterflies in your stomach, you're really nervous,
이런 등등의 표현으로 쓰는데 긴장이 사실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에서 필요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런 부분은 내가 알고 있음에도 틀리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있어서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빌리테이티브적인 데트리멘털적인 앵자이티다인데 남과의 비교해서 나는 경쟁에 있어서 부족해, 뒤처질 거야, 밀릴 거야, 이런 생각이 많다 보니 더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시작은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남과의 비교에 있어서. 그래서 퍼실리티브 앵자이티를 더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구분만 하시면 되는데, 퍼실리테이티브는 내가 긴장된 상황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그 자존감에서 나오는 불안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시험에서 저는 우황청심원이나 그 뭐죠? 딱 먹으면은 갑자기 쫙 가라앉는 거 있죠. 이런 것이 있는 분이 많습니다. 이게 근육이 긴장되고 혈액이 머리로 쫙 집중되면서 더 잘하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그거를 없애버려서 2차에서 채탈하시는 분들의 이런 경험이 사실 많습니다. 자신은 몰라요. 왜냐하면 뇌가 어떤 정상의 기능에서 약간은 너무 지나치게 차분하기 때문에 이제 보고 있는 사람, 뭐 저 입장에서 여러 선생님들을 많이 보는데 하기 싫은 것 같습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좋은 건데 이걸 없애버린 겁니다. 긴장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고요. 긴장이 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오히려 더 잘해낼 수 있다입니다. 엠퍼티도 마찬가지 개인적인 정의적인 분류입니다. 엠퍼티는 트랜잭션적인 언어 사용의 이상의 것인데 교감한다는 거죠. 교감한다는 거. 언어나 대화를 유능하게 잘하시는 분들은 성을 나누면 사실 여성이 압도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엠퍼티의 정의에 따르면은 put yourself into someone else's shoes.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슬퍼요. 최근에 너무나 오랫동안 만남을 지켜왔던 사람과 헤어졌다 하면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 때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발에 들어간다는 거는 feeling into예요. feeling into입니다. 그 사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느끼는 모든 것을 그대로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상담자들이 이렇게 하죠. 어떤 내담을 통해서 상담을 했을 때 그 고통을 그대로 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똑같이 느낍니다. 심퍼티는 연민입니다. 연민, feeling with입니다. 그 사람이 I feel sorry for you, 그 경험하는 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compassion, 불쌍해하고 좀 감정을 헤아려 주는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엠퍼티가 높으면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에 더욱더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는 정의적인 한 요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뭡니까? 듣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 I know, yeah, 이거 전부 뭐죠? 엠퍼티죠. I know, yeah, 뭐 어떤 좋은 거라든가 아니면 나쁜 거라든가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feeling into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똑같이 느껴주는 겁니다. 공감입니다. 공감. 심퍼티는 그 사람이 느끼는, 그러니까 딱 하여튼 그냥 연민입니다.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뭐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같이 느끼는 feeling with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그거를 막 심하게 구분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extroversion과 introversion을 구분해야 시험에 준비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여기도 extroversion과 introversion은 개인적인 정의적 측면에서의 성향입니다. extroversion은 외향적인, 내향적인 이러면 틀린 겁니다. extroversion은 extent to which person deep seated need to 에고이죠. 이 모든 게 사실 지금 에고라고 하는 단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역시도
에고가 형성되는 사춘기 시점에서 만들어지는 것,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랭귀지 에고가 또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페리 커뮤니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힘동 에고입니다. 그게 self-esteem and sense of wholeness from others예요. 나라는 사람의 자존감, 뭔가 대화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귀하고 어떤 힘을 얻으면은 그런 사람은 extraversion이라고 합니다. introversion은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스스로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안에 어떤 내적인 증거가 딱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금방 구분이 되는데 잘 흔들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귀가 좀 얇습니다. 가만히 보면. 왜냐하면 외향적이다라기보다는 자존감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introversion은 내성적이 아니라 wholeness, 나라는 사람의 온전함이 내 안에서 이미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향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인트로버전은 혼자만의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트로버전이면 스터디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좋은데 어느 정도 자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 외롭다가 아니라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약간 시간이 자기한테 필요하다라고 뭐 참조로 말씀드립니다. Personality type, 이제 뭐 나오죠. 새길로 셉니다. MBTI 나오죠. MBTI. 넘어가도 좋습니다. MBTI는 재미로 그냥 각자 뭐 말을 안 해도 너무나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언급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들 중에서 저보고 제가 MBTI 교수님 뭐 이거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별로 MBTI 그때그때 바뀔 수도 있는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 모티베이션,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적인 것이냐 외적인 것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인트린식과 엑스트린식 모티베이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트린식은 내적인 거에서 스스로 보상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자, 대부분 인트로버트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그 결과물 자체, 그 활동 자체, 이런 것들이 그 intrinsic motivation의 형태이고요. extrinsic motivation은 대부분 보상입니다. 밖에서 오는 보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크게 이거를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그렇게 많이 다루어지진 않습니다. 이거는 넘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에 flow theory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중요한 거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정의적인 그 분류만 보시면 되는데 모티베이션과 오리엔테이션은 약간 다릅니다. 공부하는 것이 왜 하는가, 오리엔테이션은 어디로 향한다라고 하는 지향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구적인 지향점, 통합적인 지향점입니다. 통합적인 것은 그 사회에, 그 문화에, 그 사람의 집단에 통합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인터그레이티브입니다. 우리 교육은 대부분 인스트루멘탈입니다. 진급하기 위해서, 취업하기 위해서, 또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하는 도구적 기능으로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인스트루멘탈입니다. 인터그레이티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뭐 어떤 그 인간관계, 어떤 집단이나 사회 집단에 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외국인이면 당연히 영어를 해야 되겠죠. 그 패밀리라고 하는 집단의 통합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모티베이션 넘어가고요. 이 요과에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은 모티베이션, 인스트린식, 엑스트린식 봤고요. 여기는 각자 좀 맡기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모티베이션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170페이지에 대한 내용인데 조금 읽어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시험에서 필요한 것은, 자, 아이들의 관심이 정말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교사가 수업을 할 때 좀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교사인가, 아니면 겁을 주는 교사인가, 그리고 발견학습의 기회가 있는가, 또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는가, 과업의 난이도는 얼마나 적절한가,
질문, 적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너무 지나친 난이도를 제공하게 되면은 포기하게 되죠. 학습의 곤란함을 너무 지나치게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습자의 어토노미를 어느 정도 확보해 주는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의미 학습 플러스 모티베이션을 제공한다입니다. 유의미 학습이랑 상당히 겹칩니다. 정리까지는 아니고 한 번씩 읽어 두시면 됩니다. 충분한 피드백을 주느냐라는 것도 모티베이션 측면에서는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왜? 내가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말만 하게 되면은 내가 맞는 말을 사용하는 것인지 그냥 틀린 말을 계속 사용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정의적인 측면은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면은 더 이상 뭐 여기까지만 제가 이해한 것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